안녕하세요. 텍스타일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곰팡이 핀 가죽 자켓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죽 자켓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곰팡이에요. 이렇게 희끗희끗한 이런 곰팡이들인데 이 틈새는 곰팡이가 정말 심해요. 하얗게 될 정도로 곰팡이가 피었고, 곰팡이 냄새 있잖아요. 약간 매캐한 냄새, 이런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곰팡이가 피었을 때 처리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그 처리 방법이 많은데 물로 세탁할 수도 없고 드라이 클리닝으로도 세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으로 따지면 이렇게 각이 좀 이렇게 딱 잡힌 그런 가방류들은 용기에 담그거나 물에 담그거나 그러면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닦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크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더 크림이고요. 예, 다양한 크림들이 있어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갖고 계신 가죽 관리 이 용품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용품이 없었을 때는 쓰시다가 남은 로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레더 크림을 이용해서 닦아 보겠습니다. 수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건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작은 먼지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고, 이런 극세사 타올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극세사 타올을 이용을 하실 때는 고르게 묶게 하시는 게 좋아요.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주면 됩니다. 광도 나면서 닦여요. 이렇게 보면 약간 푸르딩딩하게 닦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닦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스펀지 이용하실 때도 고르게 묻혀서, 자, 여기에 고르게 묻혀서 닦아주시면 돼요. 여기를 닦아볼게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크림으로 닦았을 때 장점은 가죽이 오래되거나 퍼석한 경우에는 이렇게 유분을 공급을 해줘서 조금 유연해지는 효과, 그리고 광택이 좀 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닦을 수도 있어요. 말털 브러쉬인데요. 이게 이제 말털이에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닦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두 닦듯이, 자, 이렇게 닦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두 닦듯이 전혀 손상이 오지 않고 틈새에 로션이 끼어도 잘 닦이죠. 이렇게. 자, 말털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구두를 닦을 때도 쓰지만 곰팡이라든지 옷을 관리할 때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크림 타입이고요. 액상 타입의 레더워시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여기다 이렇게 축축축 뿌려주었어요. 이렇게. 이 레더워시에는 라놀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가죽에 영양도 공급을 해주면서 세정할 수 있는, 이제 물론 레더 크림보다는 조금 오일 성분이 적기 때문에 세척하는, 클리닝하는 중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극세사 타올로 닦아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사용하실 때 용량은 너무 젖도록 하지 마시고 표면만 살짝 이렇게 해서 붓으로, 자, 이런 브러쉬로 있잖아요. 조금 거친 브러쉬로 이렇게 긁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틈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빠지질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전제를 했죠. 드라이 클리닝 할 수도 없고 물 세탁을 할 수 없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닦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되지만, 이 옷은 세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죽 가공 상태에 따라서 물 세탁을 해야지 좋은 경우가 있고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판단을 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면봉이 있으면 됩니다. 면봉. 자, 면봉에 물을 묻히셔서, 자, 이렇게 스며들어가면 어때요? 좀 진해지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해지는 가죽은 집에서 세탁하시거나 가죽 관리용품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옷은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지 좋습니다. 물 세탁하면 줄어들고 뻣뻣해지는, 즉 경화와 수축이 발생할 수 있는 옷입니다.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시다. 여기에 예를 들어도 곰팡이가 피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뒷면도 펴요. 이 옷으로 따져볼게요. 여기에도 폈지만 이 안감이 덮여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뒷면에도 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이 속에도 곰팡이가 삐는 거예요. 세탁을 할 수 있으면은 세탁을 해야지 곰팡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하겠습니다. 이 옷은 물을 묻혔을 때 진해지는 가죽입니다. 그래서 물 세탁을 하게 되면 뻣뻣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많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고 표면만 닦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도 나쁘고요. 그 옷을 농에 걸어 놓으면 또다시 곰팡이 포자가 날아다니면서 다시 곰팡이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세탁을 해야 됩니다. 물은 세탁을 해서 버려버리지만 드라이 클리닝은 용제로 세탁을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가죽은 물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맑은 물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빠지는 가죽은 단 한 장만 세탁하더라도 그 용제가 전부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카본이나 필터로는 그 색소를 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류를 하게 되고요. 다시 맑은 기름으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 클리닝 비용이 고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탁이 끝나고 드라이 클리닝 용제를 짜는 과정이죠. 탈액 공정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 소재에 따라서 세탁 시간, 탈액, 건조 조건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세탁은 사실은 단순해요. 그냥 품질 표시에 나온 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죽은 모든 조건, 그리고 건조 후에 여러 가지 가공 상태에 맞게 약품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품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은 케어라벨에 보면 문자로 모든 세탁을 다 금지시키고 가죽 전문점에 의뢰하시오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탁이 끝났습니다. 건조를 이제 하겠습니다. 건조할 때도 온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죽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온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건조가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달인질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펀지나 붓을 이용해서 염색하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